네, 블루캠프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의도 그 촛불 집회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진짜로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여고생 혹은 여대생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 거의 99%였었고요.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분노치는 말할 수도 없겠지만 예. 자칫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하셨었고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 오히려 그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서로 즐기고 아주 재미있는 그 현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도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역시 시민들은 의원님한테 보니까 뭐 당부하거나 주문하고 이런 그 말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내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야 연말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대정부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빠져나가는 말들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통령도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준비하는 말들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은 예. 토요일 표결은 대통령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 네. 만약에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그 순간에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예. 권한대행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나 최성목 경제부총리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 여기서 이 행적을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이러면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부 쪽 움직임이나 이런 거 파악된 거 없습니까, 의원님? 사실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저희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었는데 네. 어떤 무슨 어려운 정쟁 사안을 따져 묻는 자리도 아니었고 법안 심의 이후에 이제 통과시키는 전체 회의 의례적인 절차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 그 이유, 저희한테 설명한 이유는 여당이 가지 말라고 했다. 예. 그리고 여야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었는데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다들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빌미가 돼서 이 사람도 계엄에 가담했구나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이주호 장관도 뭐라도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발목 잡힐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야당 의원들한테 문매를 맞더라도 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까지 보면 이주호 장관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한편으로는 그럼 몸을 사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책을 잡히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용산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용산 비서진 같은 경우는 기자들도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또 운영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예. 지금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잡혀 있죠. 그게 잡혀 있었습니다. 내일로. 예. 그런데 어제 오후부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예. 그 이유는 전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용산 수석 이런 사람들이 전원? 네, 맞습니다. 이유라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참 이유를. 글쎄요. 그냥 뻔한 말들을 했겠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일 텐데 글쎄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전원을 증인 채택을 해서라도 운영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내가 몇 시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심의 의결을 해다오라는 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계엄을 선포하고 왔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브리핑룸을 열어준 것 혹은 대통령의 동선 이것을 허용하고 함께했던 사람은 대통령실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100%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 되고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내란 행위에 가담 동조한 사람들이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용산의 비서진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포함될 수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예. 저는 오히려 더 적극 가담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했죠. 네. 물론 대통령실이라는 공간 자체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이제 처리를 하든지 직접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만 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내란 행위를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는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 집무실 정도는 압수수색이 가능해야 된다. 그 안에서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내란 행위를 모의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예.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내란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채널A 유튜브에 어제 나가서 밝히길 지난 월요일에 김건희 여사가 친윤 성향의 유튜버에게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멘탈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 대통령 부부를 좋게 보려고 늘 해석을 하는데 네. 최근에 발언들 나오는 걸 보면은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부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법조인이 아닌 저조차도 네. 개헌법만 찾아봐도 2조 5항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 것, 4조 1항에 있는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 것, 네. 5조 1항에 있는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이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위반 사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뭐 즉시 하야를 하게 되면 감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부인하고 또 증거인멸의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에 네. 즉각 체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최초로 대한민국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간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즉각 체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제 이제 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로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게 되겠느냐, 경호처가 가로막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되면 예.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집거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뭐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이 들려도 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냥 관저 안에 계시는 게 그냥 상식 수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그 시계를 돌려가지고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실 이 차량 행렬이 오전 네. 9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한 번, 그다음에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이렇게 운영됐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깔고 하고 있는 보도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다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몇몇 그 관리들의 출퇴근 문제를 문제 삼아서 그 자리에서 해임했던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보면 대통령 또한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거고요.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경찰력 낭비와 국민 불편,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결국은 청와대 불법 이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